얼마 전에 메디게이트에서 4059, 그러니까 40대에서 59세 여의사를 상대로 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추려서 똑똑한 여자를 위한 성교육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똑똑하게 살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성교육입니다. 남성에게 섹스는 everything 일 수 있고, 여성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실은 이 부분이 항상 여성과 남성에게 숙제로 남아있는데, 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과 사는 여성들, 그 여성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남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이에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남녀로 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해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은 과거 우리 조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교육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성교육은 주로 유교 영향을 받았죠.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성교육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딜레마가 많죠. 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은장도 얘기를 했었어요. 은장도를 갖고 다니고 혹시 순결을 잃으면 은장도를 사결하라고. 그렇게 순결 교육을 저에게 시켰고, 칠거지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질투도 취라고 가르치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열 여자 싫어할 남자가 없다고 세뇌를 시키면서 외도를 부추기는 그런 세대였고, 제가 의대를 다닐 때 남자 의사는 절대 여의사를 만나면 안 되고 여자 의사는 반드시 남자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섹스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철학이나 관습의 문제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혼돈 시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똑똑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과 행동과 현실이 다르죠. 저도 갖고 있는 고민이었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여자가 헛똑똑이라는 얘기를 듣거나 헛똑똑일 수밖에 없을까요? 똑똑한 여자 중에 남자들한테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사는 여자가 그렇게 제 주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지. 근데 저한테 오는 많은 여성 중에 남편의 사랑을 엄청나게 흠뻑 받고 사는 평범한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헛똑똑인 똑똑한 여자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했죠. 심파스틱 너브하고 파라심파스틱 너브가 있어요. 이거는 교감신경이고, 이건 부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은 어떨 때 분비가 되냐면, 예를 들어 저기서 공룡이 와요. 그럼 원시시대 때 그 사람이 공룡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니까 막 도망가겠죠. 눈도 커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근육 힘도 좋아지고 긴장하고, 이럴 때 분비되는 것이 교감신경이에요. 싸울 때, 도망갈 때, 경쟁할 때, 시험 볼 때, 이럴 때는 긴장해야겠죠. 그런데 어느 쯤 가니까 굴이 나타났어요.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공룡은 갈 수가 없는 조그만 굴이 있어요. 굴로 얼른 동굴로 이제 사람이 들어갔어요. 조금 지다 보니까 이제 공룡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안심하겠죠. 안심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신경이 부교감신경입니다. 높았던 맥박이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긴장도 풀리고 통공도 좋아지고 근육의 힘도 풀리겠죠. 섹스하고 난 다음에 행복할 때, 잠자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카타르시스가 있는 영화를 보고 날 때, 이럴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이 교감신경이 똑똑한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팽팽해요. 싸움도 잘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섹스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지 만족스러운 섹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느긋한 사람들은 항상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섹스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똑같은 걸 남편이 해줘도 저게 왜 저러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항상 딴지를 걸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 교감신경은 스마트하고 스트롱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섹시하고 스위트하고 소프트해요. 이 두 개가 적당히 혼합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교감신경이 굉장히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잠잘 때에는 교감신경이 항상 팽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잘 본인이 구사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교감신경, 느긋해도 될 때는 부교감신경. 이걸 잘 조정해야 되고, 특히 남자를 내 앞에서 발기를 시키고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행동하려면 여자가 남자의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이게 가장 킵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보고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성공할 때 이혼율이 더 높다고.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들이 헛똑똑이라는 거죠. 여성의 성공으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남편은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의 성관계는 줄어들다가 완전히 나중에는 스탑하죠. 여자가 성공하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을까요? 성공한 여자는 다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똑똑하면 성적으로 행복하면 안 되고 똑똑하면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될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로 딱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남자의 사랑은 여자의 존경을 먹고 자랍니다. 남성은 여성이 자기를 존경할 때 그 여성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기 남편이 연봉이 많든 적든 자기 남편이 화가 났든 안 났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고맙다, 너 멋지다, 너 정말 잘했다, 너 훌륭하다, 계속 이걸 해야지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의 똑똑한 여자들은 칭찬 안 해요. 뭐 그 정도 다 개나 소나 다 하지. 나도 하는데 니는 왜 못해?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너 못해?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조금만 잘했어도 칭찬해주고 조금만 잘했어도 막 지켜서 해주고 이렇게 존경을 해줘야 돼요. 마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가 대학교 나온 남편이 ABCD 읽을 때 막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성은 어쩔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안정됐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됐을 때. 남편이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부인에게 사랑한다, 이쁘다 얘기를 해줄 때 여자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이 남자를 사귀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남자가 있으면 딱 갈아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 경제적인 안정을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쨌든 간에 여자를 먹여 살리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일단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지 않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감싸주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럴 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걸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서 불행하다고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부인은 남편을 지배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에게 나는 당신의 존경이 필요해요. 똑같이 I love you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자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남자는 존경을 필요로 하고 그럴 때 서로 사랑이 싹트고 커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어쨌든 자기를 존중해주는 걸 좋아해요. 내 판단을 존중해주고 내 능력을 존중해주고 타인 앞에서 존중해주고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대하셔야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성에게는 예쁘다고 해야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랑한다고 느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랑한다고 느껴요. 여성에게는 칭찬,
잘한다, 이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남성이 또 여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가정과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도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가 질서 있게 정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집에 빨리빨리 들어오겠죠. 남편이 빛나도록 하라. 이거는 제일 중요해요. 아내의 성취가 아무리 크더라도 남편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집안에서라도 아이들 앞에서라도 남편이 반짝반짝 빛나게 부인이 해주셔야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또한 그 남성이 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은 경제적으로는 여자가 훨씬 우위고 여자가 똑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남자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난 기본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보고 다독거려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여성이 헛똑똑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 남편을 빛나도록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은 남편이 가진 장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장점에 감사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 원인 남편이 있는데 연봉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벌어오라고 하면 절대 벌어올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2천만 원 연봉부터 칭찬해주고 남편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조그만 것, 이 장점부터 감사를 하면 만약에 남편이 100점 만점에서 10점이더라도 이 10점을 칭찬하면 20점이 되고 30점이 되는데 남편이 90점이나 100점이더라도 칭찬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다시 10점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가진 장점에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다른 남편 장점 칭찬하거나 부각할 필요 없어요. 남자는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남자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부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부터 남편은 출발해야 돼요.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멀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탄탄히 하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쭉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